그래서 먼저 함수 제어자를 저희가 많이 다뤄봤잖아요. 지금 일단 다루는 코스는 여기 비기너 투 인터미디에이트 해가지고 4번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디파이어를 많이 다뤄봤죠, 여태까지. 그래서 모디파이어의 경우 이제 접근 제어자, 여기 말한 모디파이어는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함수 제어자입니다. 그래서 인터널, 프라이빗, 엑스터널, 퍼블릭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컨트랙트 내부에서 호출할 때 쓰인다고 했고요. 외부에 보여지면 안 되는 그런 함수들을 프라이빗으로 먼저 선언을 해두고 그 다음에 가져와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럼 인터널의 경우 프라이빗과 비슷하지만 이제 해당 컨트랙트를 상속하는 컨트랙트에서도 호출이 되고요. 엑스터널의 경우 오직 컨트랙트 외부에서만 호출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퍼블릭은 내부, 외부 어디서든 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태 제어자에서도 저희가 모디파이어에서도에 대해서 스테이트 모디파이어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뷰랑 퓨어가 있다고 했죠. 뷰어와 퓨어는 둘 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토리지에 굳이 저장할 필요가 없는 뭐 조회오거나 잠깐 계산된 값을 표시하는 함수들은 퓨어나 뷰를 써가지고 저희가 저장을 하지 않고 가스 소모 없이 함수를 실행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함수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호출됐을 경우에는 가스를 소모하는데 소모가 된다고 해도 그 내부적으로 호출해서 쓰는 거에 이제 퓨어나 뷰가 들어가게 되면 스토리지 저장한 것보다는 훨씬 가스비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부에서 쓰든 내부에서 쓰든 저희가 스토리지에 저장하지 않고 그냥 메모리에 담고 이제 일시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은 꼭 이 퓨어나 뷰를 써가지고 이제 가스비를 절약해서 코딩을 해야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자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올리 오너나 어보브 레벨 이런 걸 배웠죠. 그래서 올리 오너의 경우 이제 저희가 계속 살펴본 오너블에 있는 처음에 그 컨택트를 만든 애가 ms.sender가 오너가 되는데 그 오너인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어보브 레벨은 이제 구조체에 이제 아이디랑 레벨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 그 레벨이 특정 레벨 이상 될 때만 함수를 실행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어보브 레벨하는 이제 모디파이어도 지금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을 함수의 하나에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저희 펑션 테스트라는 이름의 함수를 지금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요. 엑스터널로 하면은 이걸 외부에서도 호출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뷰 하고 올리 오너 그 다음에 another modifier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제어자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함수 제어자를 여기서 하나 더 소개할 건데 바로 페이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어블 함수 같은 경우 솔리디티랑 이더리움을 이제 쓸 때 저희가 이더리움을 보낼 때 이 페이어블 제어자를 넣으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이더리움을 받아가지고 특정 컨트랙트를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스토어라는 컨트랙트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요. by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이 external payable로 쓰게 되면 이제 이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s.value는 저희가 보내는 트랜잭션의 value 칸에 해당되는 걸 ms.value라고 부릅니다. 리믹스에서 이걸 보도록 할게요. 이 ms.value 같은 경우 저희 리믹스에서 보게 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뜨는데, 저희가 ms.sender랑 ms.value가 여기에 그 표시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msg.value의 경우 보낸 트랜잭션을 보낸 애의 주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ms.value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ms.sender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ms.value예요. 그래서 저희가 리믹스에서 테스트를 할 때 ms.value 안에 1만큼 넣고 테스트하고 싶다 그러면 1 하고 이더를 하면 1 이더만큼 그 value 값을 넣은 상태로 트랜잭션을 보낼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 페이어블로 안 돼 있는데 value를 넣고 실행하게 되면 함수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날 때 value에 다른 값이 있는지도 가끔 체크를 해주시면 좋고요. 아무튼 여기에 있는 게 ms.value로 보시면 되고요. 트랜잭션으로 봤을 때는 트랜잭션에 from to value 데이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value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이 ms.valu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equire는 현재 보내는 트랜잭션이 이제 0.001 이더 이상일 경우에만 이렇게 transfer things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보내기 전에 0.001 이더 이상이 있어야지 저희가 뭔가 트랜스퍼 해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web3.js를 써가지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온라인 스토어가 컨트랙트 이름이고 by something은 함수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변수로서 from, value 이런 게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value가 이제 value를 보면은 이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해서 여기를 통해 이더를 얼마나 보낼지 이렇게 결정해 준다는 거죠. 여긴 0.001이고요. 트랜잭션을 그 봉투로 생각하고 함수 호출에 전달하는 매개 변수를 이제 써놓은 편지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value는 봉투 안에 현금을 넣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함수가 payable로 표시되지 않았는데 이더를 보내려고 하면은 함수에서 트랜잭션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payable 함수를 이 좀비 게임에서 만들어 보면은 그 사용자들이 이제 이더리움을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제 소유한 컨트랙트에 저장될 건데, 먼저 유인트 타입의 레벨업 피 변수를 이렇게 정의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인트하고 레벨업 피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에 0.001 이더를 대입을 하면 되겠죠. 0.001 이더. 레벨업이라는 함수를 여기 또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레벨업 이런 함수를 이렇게 생성하고, 여기 함수에서 이제 유인트 타입의 좀비 아이디를 변수로 하나로 만들 거고, 여기를 엑스터널이면서 이제 페이어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확인을 require로 해가지고 ms.value가 이제 레벨업 피랑 같은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레벨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레벨 증가시키는 부분은 좀비스하고 좀비 아이디 점 레벨 플러스 플러스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레벨업을 이렇게 하려면은 이제 레벨업 피를 내야지 지금 레벨업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레벨업 피를 지금 0.001 이더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0.001 이더를 줘야지 이제 레벨을 일찍 증가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을 보낼 때
0.001 이더가 안 들어가 있으면 트랜잭션이 안 보내지게 만들므로써 0.001 이더를 받아야지만 이 트랜잭션이 지금 실행되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금도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를 인출할 때는 이렇게 점 트랜스퍼하고 보내는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is 점 밸런스를 하면은 컨트랙트에 저장되어 있는 전체 잔액이 반환되게 되는데요. 100명의 사용자가 컨트랙트 1이더를 지불했으면 this 점 밸런스는 100이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함수를 써가지고 이더리움 주소에 돈을 보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이제 초과 지불했다면 이더를 ms.sender로 되돌려주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withdraw 함수를 먼저 생성을 해볼게요. 그래서 펑션 withdraw가 있고, 이제 함수는 위에서 본 getPaid 예제와 동일해야 되네. getPaid 예제가 요거죠. 그럼 이제 withdraw 하고 external 하고 only owner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0.001 리더가 1달러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 훨씬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트 소유자로서 레벨업 피를 설정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게 좋겠죠. 저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레벨업 피 같은 거를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set 레벨업 피라는 이름의 유니트 피를 하나 인자로 받고 엑스터널이면 올리거나.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요거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오너한테 transfer this 점 이렇게 하면은 여기 this 점 밸런스 하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에서도 이더를 받아서 쓸 수가 있고 송금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로 이더를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있는 이더리움 잔액을 이제 오너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럼 여기 펑션 set level of fee 보시면 되고요. 이제 유인트 fee를 하나로 받고 external이고 only owner 제어자로 이렇게 함수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함수는 레벨업 fee를 fee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레벨 of fee는 이렇게 설정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까 거를 조금만 볼까요? 여기 14, 16줄이니까 14, 16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너만 실행시킬 수가 있고
레벨업 피를 업데이트를 시켜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피를 넣어주면 그걸 레벨업 피로 이제 스토리지에 있는 걸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스토리지에 있는 건 0.001이던데 이거를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다른 값이 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레벨업 피 같은 경우 저희 require 조건문에 걸려있는데 이 조건문에 대한 변수가 나중에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수수료의 그 가격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춰줘야 되니까 가격을 좀 낮게 바꿔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NFT 같은 거에 이제 레벨이란 변수를 넣어놓고 이더리움을 내면 레벨을 올려주는 식으로 지금 코딩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NFT에 대한 변수를 이더리움을 받았을 때만 특정 뭐 수치로 올려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비 전투 기능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투를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비 어택이라는 파일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당연히 프레그마 솔리디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버전인 이제 0.4.19 요거 버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포트 하고 좀비 헬퍼.sol 이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비 배틀이라는 is 좀비 헬퍼로 하는 새 컨트랙트를 선언하고 컨트랙트 내용을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랙트 좀 인풋 있고 좀비 배틀이스 좀비 헬퍼 해서 이 상속받은 걸로 또 컨트랙트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수 발생을 또 시켜줘야 되죠. 저희가 그 케카 256 써가지고 난수 발생한 건 이미 한번 해봤어요. 저번에 네임 체크할 때 했었죠. 그래서 난수를 이번에 할 때는 현재 시간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 보내는 주소 그 다음에 랜덤 논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난수를 랜덤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now의 타임스탬프 값, 그 다음에 ms.sender 증가하는 논스 이런 거를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 논스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사용되는 숫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지 값으로 반환하고 반환 해지 값을 숫자 값으로 바꾸고 또 나머지 100을 쓰면은 마지막 두 자릿수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0과 99 사이에 완전한 난수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 논스라는 거를 지금 숫자를 0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증가시켜가지고 다시 중복되는 값이 안 나오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랜덤 값을 외부의 값을 안 받아온 상태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만 돌리게 되면은 사실 랜덤 값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컨트랙트 함수를 실행하게 되면 트랜잭션으로 네트워크의 노드 하나 혹은 여러 노드에 이렇게 실행을 알리게 되죠. 메모리 풀에 들어가면서 트랜잭션 저희가 볼 수 있는 걸 체크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네트워크의 노드들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모으고 작업 증명으로 알려진 계산이 매우 복잡한 수학적 문제를 풀기 위해 시도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해당 트랜잭션 그룹을 이제 그들의 작업 증명과 함께 블록으로 네트워크에 배포하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한 노드가 어떤 그 작업 증명을 풀면 다른 노드들은 그 작업 증명을 풀려는 시도를 멈추고 이제 검증하는데
저희가 그 미리 트랜잭션을 알리고 그 트랜잭션을 가져와서 그 채굴할 수 있다는 건 트랜잭션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컨트랙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앞면이 나오면 돈이 2배가 되고 뒷면이 나오면 돈이 다 잃는 그런 컨트랙트를 만들 때 앞면을 결정할 때 이 위에 있는 난수를 사용하면은 랜덤 50보다 큰 값은 앞면, 랜덤 50보다 작은 값은 이렇게 뒷면으로 한다면 이제 제가 만약에 노드를 실행하고 있으면은 이제 저의 노드에만 트랜잭션을 이렇게 알리고 이걸 공유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를 실행하고 지면은 이제 내가 풀고 있는 다음 블록에 해당 트랜잭션을 포함하지 않고 이길 때까지 해가지고 이긴 경우에만 트랜잭션에서 이렇게 보내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원래 실행을 하면은 바로 보내야 되는데 실행을 한 다음에 결과를 미리 보고 만약에 함수가 원하는 함수가 안 나왔다 하면은 트랜잭션을 보내기 전에 이걸 없애버리고 될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된 경우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 랜덤 값을 만들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애가 사기를 치려면 사기를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런 걸 오라클 이슈라 그러거든요. 오라클 이슈는 이제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기록시키는 처음에 트랜잭션을 보내서 기록시키는 주체를 오라클이라 그러는데 이런 트랜잭션에서 보내는 애가 조작해서 올려버리면 그 올라가고 나서 조작이 안 돼도 올리기 전에 조작이 돼서 올라가면 이거는 블록체인을 써도 조작이 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오라클을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 오라클 아예 상관이 없는 제3자가 이런 걸 대신 뭐 숫자를 대신 가져와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오라클 서비스를 해준 애가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체인링크거든요. 체인링크가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큰 오라클 솔루션 서비스인데 그런 체인링크 같은 오라클을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안전하게 받아와가지고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난수를 다루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혼자서 스마트 컨트랙트 난수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블록을 안 보내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튜토리얼에서는 이제 뭐 간단한 게임이고 바로 돈이 되는 게 없으니까 노드가 사기 안 친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보내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이걸 봤을 때 안전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말한 그 방법을 하려면은 이 블록을 채굴하고 있다가 블록을 안 제출을 안 하고 다음 블록을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블록을 채굴해서 그냥 올리면은 이거랑 상관없이 5 이더씩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먹고 계속 이렇게 이 조작이 될 때까지 계속 블록을 채굴해놓고 연결 안 시키게 되면은 그 막대한 손해를 보겠죠. 그래서 여기 뭐 1,000억 정도의 엄청난 보상이 있다면 그 계산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채굴 보상을 포기하고서도 이렇게 감안을 해가지고 사기를 칠 수 있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면 사기를 치진 않는다.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랜덤을 함수를 만들 때 그래서 저도 전에 그 프로젝트 띄울 때 랜덤을 구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구현할 때 이제 외부에 그 비트코인 블록 뭐 해시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랜덤 같은 경우 이제 외부에서 체인 링크 같은 걸 보통 써가지고 걔네가 랜덤한 값을 제공해주는 그런 컨트랙트가 있어서 걔네 거를 호출해서 랜덤 값을 가져오면은 이제 걔네는 이득 볼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걔네는 이제 진짜 더 많은 여러 사용자들의 어떤 랜덤한 값을 통해서 그런 걸 제공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랜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랜덤으로 쓰기에는 약간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록을 트랜잭션 실행시킬 수 있는데 실행을 안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완전하지 않다는 가정이 있죠. 여기 막대한 손해를 보고 막대한 그 계산량을 갖고 있으면은 얘네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까지 이렇게 랜덤에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오라클 이슈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런 거는 이제 체인링크를 통해서 해결을 많이 한다 보시면 되겠고 여기 크립토 좀비 뒤에서도 이제 오라클 이슈 해결을 위한 코딩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좀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또 변수를 또 추가해 줍니다. 랜드 논스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여기다 0을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를 또 생성하죠. 랜드 MOD 랜덤 모듈러스라는 이름의 함수를 생성하고 이 함수는 이제 유인트 모듈러스라는 이름의 타입 변수를 받는 인터널 함수일 거고 이제 반환도 유인트 타입을 반환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리고 먼저 랜드 논스 값을 증가시켜 주겠죠. 하나 증가시켜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at 256 해시 값에서 now ms.sender 그다음에 랜드 논스를 계산하고 이거를 반환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값에 퍼센트 모듈러스를 한 후에 리턴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인트를 변환을 하고 변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변환하고 난 다음에 모듈러스로 나눠줘가지고 이제 여기서 받아온 자릿수만큼을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얘를 리턴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리턴. 그래서 랜덤 거를 만들어주는 건데 몇 자릿수의 랜덤 값을 만들지 요걸로 모듈러스에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모듈러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0이다 하면은 0부터 99까지가 될 거고 이게 1000이면 0부터 999까지 단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랜덤 값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70% 승리, 방어하는 쪽은 30% 승리라고 이렇게 확률을 설정해 두게 되겠습니다. 모든 좀비들은 공격, 방어는 전투 결과에 따라 승리하는 윈 카운트와 로스 카운트를 이렇게 가지게 될 거고요. 공격하는 쪽에 좀비가 이기면 좀비의 레벨이 오르고 새로운 좀비가 생기게 되고 좀비가 지면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로스 카운트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좀비가 이기든 지든 공격하는 쪽 좀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전투의 조건을 가지고 코딩을 또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어택 빅토리 프로버빌리티를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인트 변수로 네, 요 어택 빅토리 프로버빌리티 70%니까 70을 이렇게 변수를 추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함수를 또 만들 건데 이제 어택이라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펑션 어택 하고 이 함수는 이제 숫자형의 좀비 아이디 어떤 애가 어택을 할지가 먼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타겟 아이디 공격받는 애는 누군지를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엑스터널이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어택 함수를 실행하는지 이제 사용자가 공격에 사용하는 좀비를 이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확인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의 좀비를 이용해서 공격할 수 있으면 보안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는 사람이 이제 좀비의 아이디의 소유자인지 확인할 방법을 저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택 함수를 할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어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리팩토링. 지금 그래서 어택 함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어택 함수를 보면은 어딨지? 어... 이게 소스가 너무 기니까 그냥 이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hange name, change data, feed multiply에서 저희가 requirement을 썼죠. 그래서 어택 함수에도 저희가 모디파이어를 만들어서 이걸 제한해 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requirement을 빼가지고 모디파이어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모디파이어를 만들면 되는데 모디파이어 하고 오너 오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어자는 이제 숫자형의 좀비 아이디를 두고요. 이거 require로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require를 두고 모디파이어의 경우에 이거 먼저 써줄게요. 요거를 꼭 해줘야 저희가 모디파이어 리퀘어먼트를 조건을 보고 빠져나와서 그 단계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s.sender랑 좀비 to owner의 좀비 아이디 요거랑 같은지 확인하고 함수를 실행해야 된다고 하고 문법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뭐 문법 요거 맞겠죠? 지금 받는 여기 좀비 아이디 여기 좀비 아이디를 받아서 이 오너 좀비 아이디의 오너랑 얘랑 같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오너 오브를 이제 모디파이어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추가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지워도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반복되는 리퀘어먼을 이렇게 지금 뺀 거고요. 또 그냥 지워버려야지. feed and multiply 함수 modify 했으니 이거 지워도 되네. 아 여기 있구나. require owner of modifier owner of 의 unsigned integer 좀비 아이디. 띄어쓰기를 하나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줄 또 뭐가 있지? 아 제가 여기다 좀비 아이디를 썼구나. 안 썼구나. 그쵸, 여기다가 써줘야겠죠? 제가 깜빡했는데 이 모디파이어는 이제 입력값을 받아서 해줘야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 위에 모디파이어로 정의한 이걸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이 아이디로 한 오너랑 이거 메시지 보낸 애랑 체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좀비 헬퍼 점 솔에서 모디파이어 오너 오브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이렇게 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인지 네임을 오너 오브를 사용해서 변경하고, 체인지 DNA를 오너 오브를 사용해서 또 변경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체인지 네임을 오너 오브를 사용해서 여기다 오너 오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좀비 아이디로 하면 되겠고요. 체인지 DNA도 이제 오너 오브 한 다음에 좀비 아이디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오너 오브 여기 자료용 명실 requirement이 있으니까 이걸 지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requirement을 그냥 모디파이어로 하나로 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비 어택 점 솔로 돌아가서 이제 오너 오브 제어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택 함수를 계속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 그래서 requirement 일부러 만들고 일부러 빼준 것 같아요. 여기서 modify 한번 만들어 보라고. 처음에 왜 requirement 닫아놔 했는데 이제 어택 함수의 오너 오브를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너 오브를 하고 여기다 좀비 아이디 하면 이 좀비 아이디를 가진 애만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택 내용을 쓰면은 이제 스토리지를 가져와가지고 두 좀비의 스토리지 포인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상태 변화를 일으켜주게 됩니다. 그럼 좀비 스토리지를 이제 마이 좀비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여기에 좀비스 하고
좀비 아이디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비 스토리지를 에너미 좀비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여기에 좀비스 좀 타겟 아이디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투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0에서 99 사이의 난수를 사용할 건데 이제 uint를 랜드라는 이름을 선언하고 여기 랜드 mod 함수에 100을 인수로 사용한 값을 대입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스토리지에다가 좀비 아이디, 타겟 아이디 가져와서 스토리지 변화하는 부분 가져오는 부분을 만든 거고 가져왔으니까 여기 값을 이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마이 좀비랑 에너미 좀비를 가져온 좀비 아이디랑 타겟 아이디를 가져와서 그 구조체를 스토리지에서 꺼내 와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이제 변경시킬 겁니다. 또 주석 달린 부분에다 추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딱히 없으니까 그냥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uint로 랜드라는 이름으로 선언하고 랜드 mod 함수에 100을 인수로 대입까지 일단 해보겠습니다. 오타 났고요. 스토리지 D가 소문자네. 이렇게 변수를 요게 좀 느리고 여기 창이 좀 느리고 자동 완성 같은 게 좀 덜 돼가지고 답답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저희가 그 랜덤 변수를 설정했으니까 랜덤 값을 통해서 이제 30%의 확률로 지고 뭐 70%의 확률로 이기고 이런 거를 가지고 승리와 패배를 관련된 거를 저희가 여기다 쓸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록을 하기 위해 구조체에도 또 새로운 속성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좀비 랭킹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든다고 쳐볼게요. 그럼 윈 카운트랑 로스 카운트를 아까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배틀에서 몇 번 이기고 몇 번 진 이제 NFT 캐릭터 카든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NFT에다가 지금 저희가 윈 카운트도 넣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루즈 카운트도 넣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변수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윈 카운트, 로스 카운트는 일부러 줄였어요. 지금 가스비를 구조체 안에서 이 숫자형 변수를 줄이면은 가스비를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줄인 건데 요게 굳이 16으로 넘어가면은 매일 179년이나 이길 경우에 이게 1시간에 한 번씩만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2의 16승 밑으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유인트 8로 하면은 1년이면은 데이터가 넘쳐서 윈 카운트가 0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지만 저희가 요거를 크기를 16 정도로 주면은 이제 179년이 지나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길 수 있으니까 179년이 지나야지만 이게 초과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비 구조체의 새로운 속성이 됐으니까 크리에이트 좀비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죠. 맨 처음에 만들 때 값을 또 넣어줘야겠죠.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값을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0승 0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초기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넣어주고 좀비스라는 배열에 푸시를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윈 카운트, 루즈 카운트를 얘가 카운팅한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기고 싸우고를 이렇게 랜덤 함수를 가지고 만드는 걸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부터 랜덤 변수까지 만드는 것까지 했었는데 이 뒤에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f문을 저희가 또 써가지고 랜드가 0부터 지금 99 사이에 랜덤 수란 말이에요. 그럼 70 그 수가 70보다 큰 경우 그럼 30%의 확률이 될 거고 70보다 작은 경우는 이제 70%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같거나 더 작은지니까 랜덤이 더 작으니까 같거나 더 작은지를 이렇게 체크하는 거를 어택 빅토리 프로버빌리티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이 참이라면 우리 좀비가 이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70보다 아래의 숫자면은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라고 볼 수 있겠죠. 0부터 99까지의 숫자 중에 이제 70이면은 저희가 이기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이라면 그러니까 랜드가 얘랑 같거나 얘보다 작으면 이제 72 하면은 이긴 거니까 저희가 마이 좀비를 제 좀비 아이디로 가져와서 지금 스토리지를 불러와가지고 갖고 있잖아요. 그럼 스토리지를 불러왔기 때문에 마이 좀비에 있는 윈 카운트 변수를 바꿔줄 수가 있겠죠. 윈 카운트를 1씩 증가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 좀비의 레벨도 1만큼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에너미 좀비의 로스 카운트를 로스 카운트 증가죠? 진 횟수니까 증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feed and multiply로 해서 또 하나가 좀비가 하나가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좀비 feeding 점 soul에 feed and multiply 지금 쓸 거예요. 여기에 feed and multiply 보면 좀비 아이디랑 타겟 DNA, 스피시스 이 값을 받아오면은 저희가 이 값에 따라서 새로운 좀비 NFT를 만들어주는 애가 feed and multiply인데 다시 보면은 ID, DNA, 스피시스죠. 그래서 ID는 좀비 아이디로 보면 되겠죠? 좀비 아이디. DNA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feed and multiply 함수니까 타겟 DNA. 이 타겟의 DNA는 그러면 저희가 타겟이 이 에너미 좀비잖아요. 그럼 에너미 좀비의 좀비 컨택트 파일. 좀비를 봤을 때 에너미 좀비의 .dna 하면 DNA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에너미 좀비의 DNA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좀비의 .dna 놓고 마지막으로는 그 스피시스의 좀비라는 문자열을 쓰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여기다 if문 또 달아서 좀비일 경우 뭐 DNA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오 if land attack victory probability feed and multiply enemy 좀비 DNA 아까 이렇게 했었는데
아, 요거는 또 여기 띄어쓰기 안 했다고 틀렸다 그러는 거고. 얘는 뭘까요? 얘는 아, 이렇게 빠졌습니다. 원래는 그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런 데서 코딩하면은 이런 거는 다 잡아줍니다. 그 이렇게 알아서 잡아줘서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리믹스에서도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좀비가 이겼을 때 발생했으니까 좀비가 질 때 로스 카운트 지금 플러스 1이 됐잖아요. 어, 좀비가 진다고 레벨이 떨어지지 않지만 로스 카운트에 패배가 기록되고, 이제 쿨타임 초기화를 또 시켜줍니다. 하루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이제 if else문은 다른 언어처럼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else 문장을 이렇게 추가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지금 if가 있죠. 그래서 if가 있으니까 else도 이런 식으로 써주고, 이는 이긴 경우고, 만약에 진 경우면은 이 70, 지금 이게 70이잖아요. 70. 랜덤으로 나온 값이 70 이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71부터 100까지가, 그러니까 71부터 100에 해당되는 이 랜드 값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else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else에서는 마이 좀비의 로스 카운트가 1이 증가되는 거고, 적 좀비의 윈 카운트가 1이 증가되는 거죠. 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 밖에서 이제 이기든 지든 저희가 마이 좀비에 대한 트리거 쿨다운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트리거 쿨다운 함수 그럼 또 봐야겠죠. 트리거 쿨다운 함수입니다. 그리고 좀비 아이디를 넣어주고 트리거 쿨다운을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트리거 언더바 트리거 쿨다운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마이 좀비에 대해서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 좀비에 대해서 할 때 좀비라는 구조체 자체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좀비라는 구조체 자체를 이렇게 마이 좀비로 좀비라는 구조 자체를 지금 가져와서 포인터로 들고 있으니까 마이 좀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격하고 쿨타임 초기화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레슨 4의 마무리인데, 전투를 이렇게 해요. 아이오타라는 애랑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겼어요. 그럼 얘 로스 카운트는 증가하고 제 윈 카운트는 1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새 좀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든 기능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터로는 아까 그 코드로 작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챕터 3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RC 7을 이제 이따가 나가도록 할게요.